네, 10년물 미국채 잠깐 보겠습니다. 제 1980년도에요. 1980년도에 미국 금리가 15%대를 찍었었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네요. 그리고 나서 1985년도에 이제 그 추세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요. 80년도에 15%를 찍었던 이유는 이제 그 석유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석유 파동이 70년대에 일어난 이 석유 파동 때문에 이제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는 그런 정책을 미국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던 거고요. 요봉의 추세 전환봉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단기 추세를 위로 깔고 장기 추세를 이렇게 붕괴하는 요봉. 요봉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 장기 추세선을 보시면 요거요. 한 번도 월봉상으로 넘기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언제 추세 전환이 일어났냐면 이거 2020년도 코로나 때죠. 2020년도에 단기를 깔고 장기를 올리는 여봉의 추세 전환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일선도 넘겼죠. 이렇게 즉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요 40년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역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장기 추세를 한 번도 붕괴하지 않고 계속 상승 중이죠. 지금 현재는 5.0이랑 그 다음에 3.5 사이에 박스예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승 박스라고 부릅니다. 박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밑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3.5를 깬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패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이제 히스토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1980년도에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때 이유는 뭐였냐면 1970년도 이제 오일 쇼크죠. 10년간 걸쳐진 오일 쇼크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비를 둔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은행에다 저금을 유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던 건데 그때 이후로 이제 뭐 효과가 좀 있었죠. 그래서 85년도에 단기 추세선을 위로 깔고 장기 추세선을 붕괴하는 요봉을 기점으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85년도죠. 그리고 나서 특징을 보자면 장기 추세선을 한 번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하락합니다. 언제까지 하락을 하냐면 20년도 코로나 때까지 0.33%죠. 금리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추세 전환 되었을 때가 22년 3월입니다. 단기를 깔고 장기를 돌파하는 요봉 확대를 해볼까요? 네. 요봉 이후로 이제 장기 추세선을 한 번도 붕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재는 5%랑 3.4% 사이 박스권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상승 박스라고 부르고요. 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연준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인플레이션을 신경을 한편으로 쓰기도 하면서 하나는 이제 그 디그레션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는데요.
어,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3.5% 이하로는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크게 우려가 되면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양쪽으로 인플레이션 걱정,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걱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주식시장이 패닉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갈 것 같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내려라. 그런데 달러 약세는 이미 이제 추세적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금리를 더 내려라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지금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내린다 하더라도 최대 100bp예요. 현재 4.5%죠. 최대 100bp 이하로는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걱정인데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를 하는데 현재 약 40년간 국채는 계속 미국 국채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관성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채 투자를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뭐 매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뭐 미국채 투자 적기가 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전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때죠. 미국 금리 인하를 했었죠. 9월 달에 작년.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국채 가격이 하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한 사람은 아직도 손실인 상태죠.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이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 이때 이제 사실은 이 금리와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의 디커플링이 일어난 거죠. 그죠? 방향이 다른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방향과는 그런 거고요. 현재 모습은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주봉상에서 이제 박스권이고 4.5 상단, 4.1, 3.9죠. 한 4.0 하단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계속 이제 좁혀주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이제 방향이 나올 겁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수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상단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모기지금이 6%대거든요. 미국.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미 국채 투자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박스권 내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 미국채 투자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박스니까 현재까지는 수개월 동안 박스권을 유지할 거니까 이제 2621번 엔화는 장기 상승 국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수익이 이렇게 날 거니까 이자 이제 분배죠. 채권 분배금 한 4% 정도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2621번에 했던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라면 4.1%대 오면은 박스권 하단이죠. 4.12 이때 오면 그냥 팔아버릴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좁혀졌거든요. 그죠? 이런 상황이고 이제 불안해하면서 가져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를 깬다, 예를 들어, 그럼 차라리 이때 하는 게 나아요. 확인하고 나서. 아니면은 최선, 뭐 이제 차선은 한 4.5나 5%대, 이때 박스권 상단에서 뭐 이렇게 국채를 사거나. 근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잠깐 볼게요. 미국 주식 시장은 일봉을 보시면, 네, 여기서 단기 추세선이 고가를 크로스하면서 하락 예고가 됐었고, 목표가, 그죠? 목표가 도달하고, 또 이제 박스권을 이뤘죠. 5,000불, 5,000원, SPX 5,000이 박스권 하단입니다. 에서 붕괴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하락해서 4,835까지 내려갔었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제 상승 중이나, 그죠? 주봉을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일단은 요 장기 추세선을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단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급하게 반등하면 또 다시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그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게 이제 5,160이죠. 5,161을 종가로 주봉에서 지키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모습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기 추세는 이렇게 가고,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는 요 순간이 되면 추세가 더 생기거든요. 이럴 때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밑으로 붕괴하면 이제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 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 단기 추세에 만족을 해야 된다. 아니면 투자를 그냥 미국 시장에 투자를 안 하는 거가 낫겠죠. 이제 장기 투자나 안심 투자를 이제 원하는 분들은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거냐? 그럼 현재는 종가가 5,525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5,500을 살짝 넘겼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베스트 케이스고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봉을 보겠습니다. 예, 일봉은 아직 장기 추세를 넘기지 못했죠. 그리고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가 만나고 있어요. 이때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거냐? 그럼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아니면 내려갈 거냐?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술주 들고 있으신 분들, 특히 여기서 이제 고생이 심했는데 많이 회복을 했으니까 이때는 좀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언제 투자하냐면 아까 주봉에서 확인되는 봉이 나오고 나서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